자, 12쪽에 루트 a 제곱의 성질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내가 11쪽에서 딱 끊었던 게 이 12쪽에 있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도 자주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끄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자, 루트 a 제곱의 성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루트 안에 3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랑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루트하고 제곱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라고 그랬지, 그지? 반대되는 관계니까 제곱도 들어가 있고 루트도 들어가 있으면 둘이 그냥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울 때 부호는 조심해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3의 제곱이고 루트 씌우면 얘는 그냥 뭐가 되죠? 얼마나 똑같죠? 3이죠, 3. 그지? 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이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 마이너스 3을 제곱시키는 순간 뭐가 돼요? 플러스 9가 되잖아. 그럼 플러스 9에다 루트 씌운 건 얼마예요? 또 3이 나오잖아. 그치? 자, 똑같이 3이 나왔지만 서로 지금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얘는 안에 들어있던 게 원래 3이었잖아. 원래 3이었고 밖에 나온 것도 3이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나온 거죠. 3 입장에서 3으로 나갔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원래 들어있던 친구는 마이너스 3이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뭐가 됐어요? 플러스 3이 됐지요. 이거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나간 게 아니잖아. 그치?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호가 거꾸로 변하면서 나간 거죠. 다시 말하면 얘한테 마이너스를 한 개 붙여가지고 나간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한테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3이 됐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루트 안에 무언가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상황일 때 그때 이 안에 들어가 있던 녀석이 요렇게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본 것처럼 안에 들어가 있던 애랑 밖에 나와 있는 것이 부호가 다를 때도 있어요. 이 경우를 우리는 마이너스 a라고 쓰고 이때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루트 안에 a의 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 그 a가 밖으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얘처럼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대로 나오냐면 여기서 본 것처럼 자, 이 3이라는 숫자는 양수였죠. 양수. 그래서 3처럼 a가 양수일 때 a가 0 이상인 수일 때는 이 안에 있던 게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요 경우는 그럼 당연히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음수일 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음수라면 그때는 얘한테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요 기호 바깥으로 꺼내주는 것이 규칙입니다. 자, 몇 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봐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쓸게. 좀 전에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트 a제곱에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a를 밖으로 꺼내는 중입니다. 자, 얘를 꺼낼 때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를 재훈아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나온다? 뭘 붙이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언제였니, 재훈아? a가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였어?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a가 딱 0일 때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여기에 붙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야. 양수면 그대로 꺼내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낸다. 가연아, 내가 뭐라 그랬지 지금? 양수면 어떻게 꺼낸다? 그대로 꺼내고 음수면 어떻게 꺼낸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낸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한 가지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 왜 이렇게 계속 하느냐?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좀 이따 하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양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면 수정 어떻게 꺼낸다? 그대로 꺼내고요. 자, 얘가 음수일 땐 어떻게 꺼낸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낸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대로만 따라가 주면 돼요. 자,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죠?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면 하영아, 이 a도 0보다 어떨까? 크겠죠? 자, 이 a가 0보다 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친구 2a라는 친구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방금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지. 양수면 어떻게 꺼낸다? 그대로 꺼낸다. 그치? 그러므로 여기 안에 들어있던 2a가 그대로 바깥으로 나올 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 2a. 그치? 그대로 꺼냈으니까. 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아요. a가 0보다 작으면 현서야, 이 a가 0보다 어때? 작죠? a가 음수면 2a도 음수니까. 자, 0보다 작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 친구 2a라는 친구를 밖으로 꺼낼 건데 방금 2a가 무슨 수라고요? 음수라고요. 그죠? 음수. 0보다 작으니까 음수야.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a라고 쓰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 풀어봐 그러면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2a가 음수니까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 양수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얘는 음수 아닌가요? 막 이런 질문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고려가 돼 있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면 그대로 꺼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고 이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a가 0보다 큽니다. 자, 채원이가 해볼게요. a가 0보다 크면 채원아, 마이너스 a는 0보다 어떨까요? 작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마이너스 a를 꺼내려고 하는데, 자, 방금 전에 채원아 얘가 0보다 어땠죠? 작았으니까 무슨 수야? 음수네요. 음수면 어떻게 꺼내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a라고 써야 돼. 원래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마이너스 a인데 얘가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이잖아.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그죠? a라고 써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4번. 자, 4번은 재훈이가 해볼게. a가 0보다 작아, 재훈아. 그럼 마이너스 a는 0보다 어때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해서 지금 작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a 자체가 0보다 작아. a 자체가 음수야. a 자체가 음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어. 얘는 뭘까 그럼? 이거 양수예요, 양수. 마이너스가 눈앞에 보이지만 얘는 양수입니다. 얘는 0보다 커요. 그러면 재훈아, 지금 우리가 꺼내려고 하는 이 마이너스 a가 양수야, 음수야? 방금 했잖아. 마이너스 a가 0보다 어때? 커요. 얘가 무슨 수? 양수. 양수면 어떻게 꺼내라고? 그대로 꺼내라고. 그대로.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a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꺼낸 거잖아. 원래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마이너스 a였으니까 그대로 꺼내면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4번 볼게요. 4번. 자,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규칙으로 계속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번에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요 놈을 꺼내보고 싶어요. a-1을 꺼내보고 싶고 a 플러스 1을 꺼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앞에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제일 만만한 숫자를 하나 그냥 정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가는 제일 쉬운 숫자는 얼마예요?
0이지 0. 그죠? 그래서 요런 범위가 주어지면은 A를 0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A가 진짜 0이라는 게 아니고 A가 0이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하영아, A가 만약에 0이면 0 빼기 1이니까 이쪽은 얼마가 되니? 0 빼기 1이 얼마예요? 1이에요? 0이에요? 0 빼기 1이 얼마일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을 뺐어. 뭐가 되겠어요? 1이 돼요? 그럼 1을 더한 거잖아. 뺐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치? 자, 어쨌거나 A에서 1을 뺀 이 숫자가 0보다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네가 방금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했잖아. 그치?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죠? 음수니까 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꺼내고자 하는 이 대상이 지금 음수란 얘기예요. 꺼내고자 하는 대상이 음수입니다. 음수면 어떻게 꺼내랬지?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어떻게? 음수도 그대로 꺼내?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어떻게 꺼내?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쵸? 자, 불러봐.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거 전체에다가 A-1이라는 부분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 거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배되면은 네, 하영이의 답이 맞죠. 자, 현서가 해볼게요. 두 번째 거. A를 아까 0이라고 가정하면 요 부분이 얼마가 되죠? 플러스 1이 되죠? 0보다 어때요? 크죠?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니까 내가 꺼내고자 하는 대상이 양수예요. 양수면 어떻게 꺼내죠? 그대로. 그럼 뭐가 될까? A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이고. 네, 방금 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이 두 문제 답 한번 찾아보세요. 막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자, 계속 나는 똑같은 원칙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따라서 계속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x가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가장 만만한 숫자 2라고 가정할게요. 2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x자리 2 집어넣으면 양수잖아. 1 되니까 양수잖아. 양수라서 그대로 꺼낼 거죠. 그대로 이렇게 꺼내시면 되고, 자, x-3 x자리 2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음수잖아. 그죠?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낼 거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가정을 하자면 뭐 1.5 정도가 제일 만만하겠네요. 1.5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부분, 자, 요 부분, 요거 재우나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래서 어떻게 꺼냈어? 그대로 x-1로 꺼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거는 1.5에서 2를 뺐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죠. 그쵸? 음수. 그래서 어떻게 꺼낸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꺼낸다.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치? 이 원칙을 잘 지켜주시면 되겠고, 자, 13쪽 볼게요. 13쪽. 자, 13쪽은 제곱근의 대소관계, 크고 작다, 그죠? 크다 작다를 판단해 보라는 건데,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아주 쉬워요. 2보다 3이 크니까 루트 2보다는 루트 3이 큰 거잖아. 그치? 맞죠? 뭐 루트 5가 큽니까? 루트 7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누가 커요? 루트 7이 당연히 큰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건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5가 큽니까? 루트 24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루트 24가 큰가? 5가 큰가? 자,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좌변,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공평한 상황이 돼야 돼요. 공평한 상황. 공평하다는 건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 얘도 어때야 돼? 얘도 루트 안에 들어가야 비교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5를 갑자기 루트 5라고 바꾸면 돼요? 이거 완전 다른 숫자지. 그지? 그럼 우리는 5하고 똑같은 숫자를 루트를 씌워서 표현해야지.
5라는 숫자는 얼마랑 똑같은 숫자일까요? 루트 25와 똑같은 숫자였죠. 그쵸? 그러니까 루트 25와 루트 24로 놓고 비교를 해야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딱딱딱 박혀 있으면 돼. 보세요. 루트 1은 얼마랑 똑같을까요? 루트 1이라는 건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중에 양수니까 1이죠. 그쵸? 그럼 루트 4는 얼마랑 똑같을까요? 2랑 똑같겠죠? 루트 9는 얼마랑 똑같죠? 3이랑 똑같고, 재훈아 외워. 루트 16은 얼마랑 똑같죠? 4. 루트 25는 얼마랑 똑같죠? 5. 루트 36은 얼마랑 똑같죠? 6. 루트 49는 7. 루트 64는 8. 루트 81은 9. 자, 루트 100은 10. 똑같지, 그치? 자, 이번에 거꾸로 가볼게. 11은 누구랑 똑같죠? 11? 루트 121과 똑같죠, 그죠? 11. 자, 12는 누구랑 똑같죠? 루트 144랑 똑같고요. 그죠? 13은요? 루트 169랑 똑같고요. 14는요? 루트 196이랑 똑같고요. 15는요? 225. 루트 225랑 똑같고요. 16은요? 256이랑 똑같고요. 루트 17은요? 오, 잘 외웠어. 289. 18은요? 루트 324. 오, 19는요? 루트 380. 아, 70. 에, 50. 네가 빼먹은 그거 360이랑 똑같습니다. 20은요? 400. 루트 400이랑 똑같다. 이것만 헷갈리지 않고 머릿속에 팍 박혀있으면 대소 비교할 때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루트 20 같은 게 중간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루트 20이면은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수 아니야, 그죠? 루트 20이면은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이로. 루트 20. 그러면은 4보다는 좀 어떤 거야, 얘는? 4보다는 좀 크고 5보다는 좀 어때요? 5보다는 좀 작은 숫자예요, 루트 20은. 그러니까 루트 20은 대충 4점 몇몇 요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대략적인 크기가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갑자기 막 니네한테 뭐 루트 150 이런 걸 딱 던져줬어. 자, 루트 150. 루트 150은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나요? 요것과, 그치? 루트 144하고 루트 169 사이에 들어가는 친구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1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좀 작아요. 그럼 대충 얼마쯤? 12점 몇몇몇 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곱수들이잖아. 이 루트 안에 지금 제곱수가 들어가 있을 때 그 값이 루트 밖으로 나와서 얼마하고 같은지가 바로바로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면 대소 비교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니? 재훈이 알겠니? 너 제곱근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 그냥 일단 이것부터 외우고 시작하자고. 루트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6하고 같은 거야. 오케이, 재훈아? 자, 그러면 대소 비교 한번 해볼게요. 5번으로 가서 민승이 루트 6이 커요? 루트 8이 커요? 루트 8이 크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영아, 이쪽은 루트 5고 이쪽은 2잖아. 2가 아까 뭐하고 똑같은 수였죠? 그렇죠. 루트 4하고 똑같은 수였지. 그러므로 누가 큰 거예요, 지금? 둘 중에 누가 커? 루트 5가 큰 거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3번 4분의 1이 등장했습니다. 4분의 1. 지민아, 4분의 1은 루트 얼마랑 같을까? 그쵸. 4분의 1은 루트 16분의 1이랑 같겠죠. 그쵸? 네, 그럼 둘 다 지금 공평하게 루트를 썼으니까 우리는 요걸 비교하는 거죠. 16분의 1이 큰지 7분의 1이 큰지 이걸 비교하는 거죠. 누가 클까? 7분의 1이 더 크죠. 그죠? 16분의 1보다는 7분의 1 크니까 오른쪽이 더 큽니다. 자, 성현이 일단 3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바꿀까, 성현아? 루트 9로 바꾸자. 그러면 만약에 루트 6이랑 루트 9랑 비교하면 누가 큰 거예요? 루트 9가 당연히 크죠.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루트 9 중엔 누가 클까요? 마이너스 루트 6. 그쵸.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음수끼리 비교를 할 때는 절대값이 작은 숫자가 오히려 크죠. 예, 고성질을 생각해보면 대소관계가 요렇게 되겠다. 자, 6번 가볼게요. 6번.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요런 걸 이제 풀 때 앞에 설명했던 그 개념이 딱 필요한 거예요. 자, 1번을 딱 보면 3은 보자마자 뭐하고 같은 거야? 루트 9하고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루트 n이 루트 9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루트 n이 루트 9보다 작아요. 이 얘기는 n이 9보다 작아요 하고 똑같은 말 아닌가? 그죠? 루트를 둘 다 쓰고 있는 상태에서 루트 n이 루트 9보다 작으니까 루트를 양쪽 다 벗기고 나서도 n이 9보다 작아야죠. 그러니까 지훈아,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몇 개가 있죠? 1부터 8까지가 있겠죠. 그렇죠? 다 쓰면 돼요. 1, 2, 땡땡땡 8까지. 그쵸? 요렇게 쓰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말하니까 1번 답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번입니다. 2번. 2번은 이번에는 n이 있네. 그지? 그때는 요 숫자를 한번 봐봐. 루트 26? 루트 26은 아까 우리가 썼던 자, 요 관계를 보면 여기서 루트 26이면은 누구랑 누구 사이죠? 5와 6. 그죠? 요거보단 크고 요거보다 작은 거니까 루트 26은 여기쯤에 있는 친구란 말이죠. 그럼 루트 26은 5보다는 좀 크고 6보다는 좀 작으니까 가연아 얘는 대충 얼마점? 5점 얼마 이렇게 생긴 친구죠. 루트 26이. 그치? 그럼 루트 26이 이런 친구라면은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질문이 이런 거네. n은 5점 얼마보다는 작아요. 이런 말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n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 1, 2, 3, 4, 5까지 되겠죠. 5는 들어가도 되죠? 그죠? 5는 5점 몇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n 값은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마이너스부터 있어서 헷갈리잖아. 마이너스 굳이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양변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을 지워. 곱해버립시다. 아.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1을 부등식이잖아요.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자, 이쪽은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루트 n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2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부등호의 방향이 거꾸로 바뀐다는 거예요. 까먹으시면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면 생각하기 훨씬 편하겠고 자, 채원아 그럼 2라는 숫자가 루트 얼마랑 같지요? 루트 4랑 같지요. 그러면 루트 n이 루트 4보다 작아요 이 말이니까 n이 4보다 작아요 이런 말이네요. 그쵸? n이 4보다 작아요? 그러면 채원아 n 값은 뭐가 될까? 1, 2, 3이 되겠죠. 1, 2, 3. 요게 3번의 답이고요. 자, 마지막 4번 갈게요. 4번. 하영아 4번도 일단 3번처럼 양변은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되죠? n이 되고 이쪽은 뭐가 되죠? 루트 13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등호가 요렇게 바뀌죠. 자, 그럼 하영아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이야. 이 루트 13이라는 이 숫자, 루트 13이라는 숫자가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었더라? 그렇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죠.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 작으니까. 그럼 3이랑 4 사이에 있었으니까 얘는 3점 얼마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럼 n 값은 뭐예요? 오케이, 잘하네. n 값은 1, 2, 3.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14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4페이지에 1번입니다. 1번은 자, 우리 수정이 첫 번째 루트 6을 제곱한 거죠. 얘는 그냥 얼마랑 똑같을까요? 6이랑 똑같겠죠? 그죠? 제곱이랑 루트 그냥 없어지면 되니까 6이랑 똑같을 거고. 자, 민승아, 2번에 있는 요거 요 놈의 값은 얼마랑 똑같을까? 역시 얘도 6이랑 똑같겠죠, 그쵸? 네, 제곱하면서 마이너스 따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현서 3번 이거는 얼마랑 똑같을까? 얘도 역시 6이랑 똑같죠.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까지 같이 제곱해버렸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6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훈아, 4번은 얼마랑 똑같을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 부분이 방금 전에 3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요게 6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또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가연아 당연히 얼마일까? 6이겠죠?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치? 하나씩 꺼내보니까 답이 4번이고. 자, 내려가서 2번 계산해 볼게요. 2번 요거는 누가 할까? 성현이가 해볼까? 1번부터 성현아. 1번에 자, 요거 뭐죠? 첫 번째 써있는 거? 2죠. 2. 자, 빼기. 자, 요만큼. 요건 얼마죠, 요거? 1이죠. 1. 더하기. 그 뒤에 루트 4. 이건 얼마예요? 2. 좋아요. 다 계산하면 얼마? 3이지. 1번 틀렸네요. 1번 틀렸고. 자, 2번은 채원이가 해볼게요. 자, 루트 3을 제곱하면 얼마지, 채원아? 3 곱하기 루트 100은 얼마랑 똑같을까? 10. 맞아요. 다음에 나누기 루트 5제곱이니까 얼마일까? 5.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6이 되겠네. 그치?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3번은 지민이가 해볼게요. 자, 루트 9분의 1은 얼마지, 지민아? 3분의 1입니다. 자, 빼기 요만큼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쵸? 3분의 1입니다. 제곱하면서 부호 플러스로 바뀌니까 3분의 1. 자, 또 빼기 요 뒤에 요건 얼마죠? 요렇게 얼마? 3이죠. 3. 그치? 요렇게 돼요. 그러면은 3분의 1 그냥 바로 지우면 되니까 얼마가 답이야?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치?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3번도 틀렸어요. 그죠? 자, 4번은 가연이가 해볼게요. 자, 5분의 6의 제곱의 루트 이거 얼마일까, 가연아? 그냥 5분의 6이겠죠? 곱하기 자, 두 번째 요만큼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그렇죠.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분의 5가 되겠지. 그치? 2분의 5.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요 끝에는 얼마? 6이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이거 5 날려버리고 나머지 또 2하고 이렇게 약분시키면 이거 얼마니 가나? 18이네요. 답은 4번.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겠다. 자, 내려갑니다.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가장 열심히 했던 이거거든. 루트 a 제곱이 나오면 자, 얘는 a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지? 재훈아, 언제 a로 나왔죠? a가 무슨 수? 양수일 때, 0 이상일 때 그때는 그대로 나오고. 성현아,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근데 이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요게 약간 달라. 자, 여러분, 루트 9a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하고요, 루트 9a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써 있는 거랑 이렇게 써 있는 거 같아, 달라? 달라요. 그쵸? 달라요.
우리가 배운 원칙은 이 루트 안에 제곱하면 요게 전체적으로 다 제곱이 되어 있어야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한테는 저걸 적용을 못 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나면 얘를 전체 제곱이 되도록 바꾼 다음에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이거랑 이건 다른 식이잖아.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자,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루트 안에 이걸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지? 여기다 뭐라고 써야 적당할까? 3a라고 써야 적당하겠죠, 그쵸? 그래서 먼저 얘는 이렇게 바꾸어 놓고서 이걸 적용시키면 됩니다. 응? 앞에 거는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a가 양수라는 범위를 줬어요. a가 양수야. 그러면 자, a가 양수면 현서야, 요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어떤 수? 그래요? 지금 a가 뭐였죠? a가 양수였죠? 그죠? a가 양수면 마이너스 3a는 뭐다? 음수죠, 그죠? 음수.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3a는 뭐다? 양수죠, 그죠?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3a를 꺼낼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3a로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3a가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더하기. 그 뒤에 있던 게 요건데, 요거는 3a가 양수였잖아. 양수니까 양수는 어떻게 꺼내? 그대로 꺼내. 그대로 나오면 뭐예요? 또 3a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4번. 4번도 방금 했던 그 3번 문제하고 같은 패턴으로 푸는 문제예요. 근데 조금 더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4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오늘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4번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선은 앞에 거는 헷갈릴 게 전혀 없죠.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뭐 제일 만만한 2라고 가정해보면 a를 2라고 가정하자. a를 2라고 가정하면 앞에 있는 부분 요거는 당연히 뭐예요?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꺼내야 돼? 그대로 꺼내야죠. 그래서 a-1이 된다.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야. 자, 문제는 이 두 번째 건데, 이 두 번째 게 지금 루트 4괄호 1-a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4라는 애는 이 제곱을 못 받았잖아, 지금. 제곱을 못 받았으니까 4를 4라고 냅두면 안 돼요. 우린 4를 뭐라고 봐야 돼? 2의 제곱으로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죠? a제곱 b제곱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ab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둘이 묶어버리고 한 번에 제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것만 이렇게 풀어버려. 요 안에 것만 분배를 시켜버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안에 뭐의 제곱이 있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분배됐으니까 2-2a의 제곱이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푸는 것이 정확한 풀이 방법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양이냐 음이냐를 우리는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지? 이 부분이 양이냐 음이냐.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a를 2로 가정하자 그랬잖아요. a를 2로 가정하면 a 자리에 2 넣어보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이죠. 음입니다. 음이니까 어떻게 꺼낸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낸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되겠죠. 요것이 아까 전에 꺼내놨던 거 뒤에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붙으니까 자, 3a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되겠지.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거다.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제곱수라는 친구를 배웠습니다. 제곱수. 제곱수.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제곱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전에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 뭐 9, 16, 뭐 25, 36 이딴 숫자들 있죠? 그런 거를 뭐라 그래? 제곱수라고 불러요. 제곱수.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애들을 우리가 다 제곱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슨 144라든가 뭐 225라든가 이런 거 전부 제곱수입니다. 그러면 제곱수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5번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거야. 루트 75n이라는 숫자가 이게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요. 이게 자연수가 된다는 건 이 루트 안에 들어있었던 애가 루트 없이 밖으로 뿅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루트 49가 얼마야? 7 이렇게 뿅 나올 수 있죠. 근데 루트 50 같은 거는 밖으로 나와 못 나와? 루트 50은 루트가 없으면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럼 루트 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거고 루트 49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트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75n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이 말은 이 75n이라는 수가 무슨 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게 제곱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5n이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이 아닌 게 뭐냐? 이게 질문이에요. 야, 근데 이거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이 제곱수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곱수가 갖고 있는 특징. 어? 혹시 아니 얘들아? 제곱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2랑 6. 그거 아니야. 제곱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갖고 있는 특징. 들어는 봤나? 무슨 뜻일까? 지모짝이 무슨 뜻일까? 그렇죠. 너 어떻게 알았어? 지수가 모두 이응 같네. 지수가 모두 짝수. 제곱수를 소인수분해하면요. 지수 뭔지 알죠? 그 위에 붙어있는 몇 제곱 그 숫자들 있잖아. 그 숫자들이 모두 짝수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 아까 144 제곱수였죠? 144를 내가 소인수분해 볼게요. 소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눴어. 그치? 2가 몇 개 나왔어요? 4개. 3이 몇 개? 2개. 그럼 144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자, 지수만 봐. 지수가 4하고 2죠. 둘 다 무슨 수야? 짝수잖아. 그치? 모든 제곱수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지수 자리에 짝수만 놓이는 게 제곱수예요. 그러면 지금 이 75라는 숫자를 한번 봅시다. 75는 소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생기냐면요. 5로 나누면 15죠? 5로 나누면 3이잖아. 그치? 그럼 75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3 하나에다가 5가 2개 있는 이런 친구죠. 그러니까 75 자체는 제곱수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75 자체는 제곱수가 아닌 거야. 왜냐면 3이 지금 몇 제곱인 거야? 1제곱이잖아. 하나면 1제곱이잖아. 1은 짝수가 아니니까 요것 때문에 제곱수가 아니에요. 3은. 아니 75는. 근데 자 1번 보기부터 보세요. n자리에 3이 만약 들어갔다. n자리에 3이 들어갔다면 여기에 3이 들어간 거니까 75에다가 3을 하나 곱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75가 지금 3 곱하기 5의 제곱이었는데 거기에 3을 내가 하나 더 곱하면 자 3의 몇 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75가 3 곱하기 5제곱이었는데 요 뒤에다가 3을 하나 곱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n이 3이면. 그럼 3이 하나 여기 얹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제곱수다 아니다? 제곱수가? 맞죠?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됐으니까. 아하, 그러면은 얘는 합격. 얘는 합격. 1번 합격. 자, 2번에 있는 12를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암산 되니 얘들아? 12를 소인수분해 한번 보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자, 봐봐. 요게 지금 75야. 75에다가 요거를 곱했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곱했다, 하영아. 이렇게 곱했어, 이렇게. 2가 몇 개? 3이 몇 개?
5가 몇 개? 맞아요. 그래서 12가 곱해지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만들어집니다. 지수가 어때? 다 짝수잖아. 그치? 그러면 2번도 합격. 제곱수로 만들 수 있죠. 자,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은 18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뭘까요? 2 곱하기 3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얘한테 곱했어요. 이렇게 곱했어요. 안 돼요. 일단 2가 몇 개야? 하나. 2가 하나밖에 없고요. 3은 또 몇 개야? 3개. 3은 여기 하나에다가 2개가 포함되니까 3의 세제곱이 되죠. 그리고 5제곱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지금 요것만 짝수고 앞에 있는 지수들은 다 홀수가 돼버렸으니까 제곱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좀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이거 제곱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 옛날에 배웠던 이거 지모짝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아마 갑자기 풀라고 그러면 많이 틀릴 거예요. 그치? 자, 근데 그 밑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6번을 볼게요. 자, 6번은 n이 자연수일 때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일단 이 문제는 이것도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쉽진 않은데 대신 숫자가 별로 안 커. 그래서 얘는 뭐 우리 흔히 뭐 노가다라 그랬죠. 하나씩 막 집어넣어 보면서도 풀 수도 있어요. 지금 n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n자리에다가 넣어볼 수 있는 숫자는 얼마부터죠? 자연수는 얼마부터 시작하지? 1부터잖아. 1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n 값을 가정해 보는 거야. 근데 이 루트 안에 15-n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n 자리에는 아무리 커도 얼마를 넘어가는 숫자를 넣을 수는 없을까? 얼마? n자리에다가 내가 만약에 한 20 같은 거 넣어봐요.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 음수가 돼버리죠. 여러분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아, 14.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n값은 15까지밖에 못 넣어요. 15까지밖에. 15까지 넣을 수 있지. 15 넣으면 빵 되니까. 거기까지 넣어. 그러니까 1부터 15까지 15개의 상황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내가 n자리에다가 1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루트 몇이 돼요? 이렇게 되겠지. n이 1이면. 그죠? n자리에 1이 들어갔다면 루트 14가 되겠지. 근데 루트 14가 정수니? 정수가 되려면 적어도 루트가 벗겨지고 밖으로 나와야 정수가 되는 거 아니야.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숫자잖아. 탈락. 2를 집어넣었어. n자리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13이죠. 밖으로 나올 수 없죠. 탈락. 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12지.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탈락. 이 정도 해보면 이제 깨달음이 오잖아. 언제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게 되는 거. 이 15-n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가 될 때? 제곱수가 될 때를 원하는 거예요. 얘가 제곱수가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문제죠. 근데 재훈아, 아까 우리 제곱수 다 썼잖아. 제곱수 중에 첫 번째 제곱수가 얼마였죠? 1제곱, 2제곱, 2제곱, 2 곱하기 2는 3 곱하기 3은 4 곱하기 4는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 15-n이라는 애를 1이나 4나 9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16이 되게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15-n이 1이 되게 만든다. 그러면 n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돼요? 14를 넣어야죠. 14. n자리에 14를 넣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5-n이 4가 되게 만든다. n자리 얼마 넣어야 돼? 11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n이 9가 되게 만든다. n자리 6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보면 31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답은 31입니다. 그러면 틀려요. 왜 틀릴까? 그렇죠. 이 문제에서
정수가 되도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문제에서 이게 정수가 아니라 여기가 자연수가 되도록이라고 말했으면 31이 답이 맞아요. 근데 정수가 되도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숫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0도 0이잖아. 0도 정수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 제곱수들 받고 여기다가 0이 되는 순간까지 생각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 루트 안에 15-n이 0이 되는 순간. 그럼 n이 얼마야? n이 15지. n이 15. 요거까지 체크를 해줘야지 정확한 답인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31에다가 15만 더 더하면 되니까 46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두 문제만 마무리하고 진도를 마칠게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은 두 수의 대소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보면 보이죠. 그죠? 자, 1번은 딱 봐도 어때요? 딱 봐도 맞는 말. 자, 2번은 딱 봐도 맞아요. 맞는 말. 자, 3번 딱 봐도 맞아요. 맞는 말. 자, 4번은 조금 바꾸자. 4번은 아니요. 4라는 숫자를 루트 몇으로 바꿔? 16으로 바꿔.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루트 14하고 루트 16이 그냥 붙었으면 루트 16이 크죠? 네. 근데 마이너스를 둘 다 붙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버리면 거꾸로 바뀌어야지, 그지? 근데 지금 얘는 안 바꿨죠? 얘 좀 잘못된 거죠, 그죠? 틀렸고, 재훈아, 5는 얼마랑 똑같다고? 25. 루트 25랑 똑같다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8번 문제. 8번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은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부등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평해야 돼.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도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공평한 비교가 되잖아. 근데 얘 가운데는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하고 얘는 루트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게 2라는 애를 얼마로 바꿔치기 할까? 루트 4. 루트 4로 바꿔치기. 그럼 또 3이라는 애를 누구로 바꿔치기? 루트 9. 루트 9로 바꿔치기.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그러면은 공평하게 전부 다 루트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공평하게 전부 다 루트를 벗겨. 자, 이렇게 벗겨. 이렇게. 당연히 성립합니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 애들끼리 밖으로 꺼내서 비교도 되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1씩 더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이 자리에 뭐만 남게 될까? 아, x만 딱 남게 되니까 x의 범위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 1을 더하는 과정을 왼쪽에도 해주고 오른쪽에도 해주면 되잖아. 4에다 1 더하면 얼마? 5. 9에다 1 더하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깔끔하게 x의 범위는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정아 다 불러줘. 뭐가 있죠? 6, 7, 8, 9까지. 그치? 얘네 넷을 다 더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죠? 다 더해 보세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아마 저번 시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넘어가 줘야 그래야 그 뒤에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제곱근 계산이 막 나올 거란 말이야.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막 곱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잘 되려면 이 앞부분을 탄탄하게 해놔야 됩니다. 자, 오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12부터 15까지가 되겠고요. 12부터 15. 워크북에서는 6부터 10까지가 되겠습니다. 6부터 10 이만큼이 숙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분 도장 받아야 되는 부분이 본교재에서는 8부터 11. 지난 시간에 받은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본교재 8부터 11. 워크북에서는 2부터 5거든요. 2부터 5. 그래서 지금 이제 본교재 요거하고 요거 워크북 검사를 받으시고 워크북 요거는 지금 답을 한번 불러줄게요. 여러분 숙제로 풀어온 부분 요거 워크북 답 한번 불러주고
그 다음에 검사받고 질문하고 도장받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워크북 다 불러줄게요.